네, 기압과 바람에서 두 번째 파트인 기압의 크기와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람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로 기압의 단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5가지의 단위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씁니다. 이 단위는 100N per 미터 제곱이고 이거는 100파스칼이에요. 두 번째로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는 1N per 미터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 뉴턴, 이 뉴턴은 힘의 단위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앞 시간에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면적분의 힘이죠. 그래서 단위를 통해서도 압력이 어떤 걸 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위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두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압들을 판단을 해요. 세 번째 단위로는 센티미터 Hg라고 해요. 이 단위는 센티미터 플러스 Hg의 뜻인데 이 Hg는 원자 기호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은이란 뜻이에요. 수은을 영어로 기호로 쓸 때 Hg라고 써요. 그래서 이 단위의 뜻은 수은을 이용해서 잰 높이를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고 이때의 압력을 센티미터 Hg라고 씁니다. 다섯 번째로 밀리미터 Hg가 있어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을 이용해서 잰 높이가 밀리미터일 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의 압력을 밀리미터 Hg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cm Hg예요. 그러면 센티미터랑 밀리미터 환산하는 거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산하는 거 똑같이 적용을 하면 얘는 1000mm Hg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기압의 크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1기압이 있어요. 이 1기압은 앞에서 나왔다시피 수은을 센티미터로 높이를 쟀는데 그때 76cm였어요. 그래서 수은으로 76cm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밀리미터 Hg로 바꾸면 760mmHg예요. 밀리미터 Hg예요. 이 단위 환산은 우리가 아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환산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약, 이렇게 쓰는 거 약이라고 했어요. 약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헥토파스칼이고 얘는 약 물 10m 높이의 압력이었어요. 그래서 1기압을 수은과 헥토파스칼과 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크게 장소, 시간,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장소,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기압이 높았다가 내일은 기압이 낮았다가 그리고 1시에는 기압이 높았는데 6시 되니까 기압이 낮아졌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정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높이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높이와 기압은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왜 반비례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높이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높이가 높아지면 공기의 양이 감소를 해요. 왜 감소하냐면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가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적게 작용해요. 중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적고 여기 있는 공기는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양이 적어지면 단위 넓이당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감소를 하겠죠.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단위 넓이당 공기가 누르는 힘이에요. 단위 넓이당 공기가 누르는 힘. 넓이 힘이에요. 얘는 바로 압력이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압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압은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압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은 기둥의 높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높이랑 기압은 반비례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높은 산 올라가잖아요. 이때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쓰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하는데 기압이 감소한 게 바로 공기양이 감소한 거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풍선이 커져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과자 봉지가 부풀어요. 풍선이 커지고 하늘 나는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 부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있고 내부에 있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인데 높이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가면 외부에 있는 압력이 원래는 컸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압력이 작아져요. 근데 내부에 있는 압력은 내가 안에다가 조작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압력은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외부에 있는 애가 감소했어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세져요.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세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쪽에서 더 세지니까 압력은 내가 세다고 느껴서 팽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진다, 팽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을 생각할 때 객관적인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값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쟤보다 상대적으로 커? 내가 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걸 기준으로 팽창과 수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우에선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공통적인 원리가 있고 또 다른 예시로는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동안 느껴온 외부 압력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지표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 익숙해진 기압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가 개수가 적으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압력이 아니라서 우리는 귀가 먹먹해져서 압력이 내가 원래 느꼈던 거랑 달라요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귀가 먹먹해져요. 근데 이렇게 귀가 먹먹해지면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침을 삼키시면 됩니다. 보통 침을 삼키면 해결이 돼요. 아주 막 엄청나게 높은 고도의 산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침을 삼키면 해결이 돼요. 왜 침을 삼키면 해결이 되냐면 이 침을 삼킬 때 귀랑 턱이 움직이거든요. 귀랑 턱이 움직이면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이 자극이 돼요. 꿀꺽 하면 압력 조절 기관이 자극이 되는데 이 압력 조절 기관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침을 삼켰을 때 유스타키오관이 자극이 되는데 얘가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서 너가 지금 외부 압력이 낮아졌다고 느껴? 그러면 내가 침을 삼켜서 이 자극을 주면 외부 압력과 나의 내부 압력을 조절을 해줄게 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유스타키오관이 자극이 돼서 목막함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로 바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바람이 뭐냐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표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원인은 지표면이 가열되고 냉각될 때 이때 기온 차이가 나죠. 가열된 곳은 기온이 높을 거고 냉각된 곳은 기온이 낮을 거예요. 기온 차이가 발생하면 기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이걸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쉬워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사람은 쫄라맨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지표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지표면 근처에 존재해요. 사람이 여기 위에 떠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표면이 가열이 됐어요. 가열이 되면 공기가 상승합니다.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공기가 상승을 해요. 반대로 여기는 냉각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적으니 공기가 하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표면에 살아요. 공기에 떠다녀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여기를 살펴봤을 때 기압이 낮죠?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반면에 냉각이 되면 기압이 높아지겠죠? 공기가 하강을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때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겠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왜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은 이쪽으로 불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바람이 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풍향과 풍속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시작하는 곳 기준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동, 서, 남, 북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동풍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동풍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곳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풍은 이렇게 불어올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동풍은 이렇게 불어요. 끝나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시작하는 곳에서 동풍이 분다. 그래서 이렇게 부는 게 동풍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곳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의 세기를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압의 차이와 풍속은 비례합니다. 만약에 두 지역의 기압 차이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풍속이 엄청 빠르게 흐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기압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기울기가 적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그러면 천천히 흐르겠네. 풍속이 느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